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중구의 어르신 복지 수당 10만 원,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1,000여 명에게 두 번째로 지급됐습니다. 이미 성동구와 걸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성동구 쪽 어르신이 성동구청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죠. 맞춤형 복지냐, 차별 복지냐, 정부와의 협의도 끝내지 못한 중구의 복지 정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3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용산구의 민간위탁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해고 주장과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구청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성북구의회가 걸핏하면 구정질문을 취소해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2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이 송파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살펴봅니다. 어젯밤 서대문구 모래내로에서 과속하던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간 위탁한 구립복지시설의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구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요양원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구립복지관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했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가 5년 전부터 민간 위탁한 구립한남 노인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4명은 지난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직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일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원이 기존에 없던 정년을 만들어 해고했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데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휴식시간이 다 까진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나이 지나서 들어갔고 여기는 정년은 없다. 그래서 입사를 했고 1인당 적은 사람은 350서부터 500까지인데 회사에서는 30만 원을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너무 부당하다. 지난해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에선 시간 강사 3명의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가 결국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가롤 종합사회복지관에선 퇴직 종사자의 연차수당 300여만 원을 미지급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집행부의 관리 부실을 꼬집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당, 퇴직금 지불 문제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점은 민간위탁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 있는 구청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수탁 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구에선 위탁한 사무가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구립요양원에서 제기된 부당해고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구제 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다른 복지시설에선 현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않아 현재는 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복지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체불임금 판정이 났고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이 굉장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보완할 점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구로구의 수건 사업인 차량기지 이전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사업 현실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철도기지 이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500석의 국민회관은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경 분야 설명회지만 주된 관심사는 이전 이후 현 부재 활용 그리고 사업 일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무엇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계획 발표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제 선거도 끼어 있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 갖고 많이 써먹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속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 착수까지 여전히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고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절차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도 빨리 해야 4년,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구로구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설명회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개발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토지용 계획을 좀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저희가 4월 정도쯤 해서 다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편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에서 역사 추가 설치와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를 수용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구의회의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보통 구의원들은 구정질의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북구 의회의 경우 구정질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구정질의는 취소됐습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한 명도 질의 안건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 예정됐던 안건 처리만 신속하게 이뤄진 가운데 임시회는 폐회했습니다. 우리 264회 때 폐기할 거니까 일단은 구청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나올 준비를 해라. 알려준 거고 24시간 전까지 구청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보를 안 했죠. 이제 그래서 지금 사라져가지고. 구정질의가 돌연 취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는 구정질의 안건이 접수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취소된 전력도 있습니다. 또 구정질의 건수에서도 타 자치구 의회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성북구 의회 구정질의 건수가 7건인데 반해 서대문구는 50건, 종로구는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구의원 수가 성북구의 절반인 11명입니다. 특히 성북구 의회 구정질의 7건 중 6건을 진행한 의원은 동일인입니다. 22명의 의원 중 단 2명만이 구정질의에 참여한 겁니다. 모 의원님은 따로 준비 중이신 건 없으세요? 없어. 아니 참선인데 초선들한테 한 게 지금. 여러 아이템으로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후에 진행 못 시킨 건 있는데 저는 좀 이처럼 비판과 감시 역할에 소극적인 구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 방법 중 하나인 구정질의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구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인데 아무 구정질의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기능 부전을 의미하는 거죠. 안을 추인하는 정도로 끝나니까 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까지 대변해야 할 구의원들. 그들의 굳게 닫힌 입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대학 시절 헌책방에서 참고서 사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꼭 전문 서적이 아니더라도 만화책부터 소설책, 그리고 해외 잡지까지 책 종류도 다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헌책방이 송파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서울책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초대형 헌책방이라는 타이틀로 이 개관전부터 관심이 집중됐죠. 서울책보고 어떤 곳입니까?
네, 책을 본다는 의미와 책의 보물창고를 뜻하는 서울 책보고가 오늘 송파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예. 송파구 신천 유수지 인근에 자리했는데요. 1,400여 제곱미터, 이 443평 규모의 매장으로 전국 최대의 규모의 헌책방입니다. 예. 판매되는 책만 12만 권에 달하는데요. 서울 책보고는 서울 소재 헌책방 25곳이 참여하는 공공 헌책방입니다. 이 때문에 주제별로 코너가 구분된 일반 서점들과는 달리 헌책방별로 서가가 분류된 것이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위탁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헌책방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헌책방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을 보니까 어릴 때 썼던 뭐 전과나 전화번호부도 있고 아주 정감 있는 모습 같습니다. 시설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곳은 지난 2014년까지 한 기업체 창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예. 컨테이너형의 외관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그 창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빈 창고로 남겨졌던 공간이 헌책방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점은 도시 재생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내부는 타원형의 거대한 철제 서가로 꾸며져 책 동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판매 목적인 헌책 이외에 국내에 절판된 독립 출판물도 다수 비치돼 있고 지금은 보기 힘든 전화번호부와 전과 등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책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 책보고에서 단순히 헌책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내부에는 북콘서트나 북토크가 열릴 수 있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무대를 활용해 상시로 책과 관련된 문화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매달 다른 주제별로 책을 소개하는 북큐레이션도 진행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주민 30명을 모집해 맞춤형으로 책 추천을 해주는 책 처방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단순히 책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인데요. 이렇게 책도 사고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는 만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책보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형 서점의 등장과 유통의 다변화로 요즘 헌책방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번 주말 헌책도 만나보고 또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헌책방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책보고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서대문구 모래내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속하던 승용차가 도로 둔턱을 넘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마주오던 택시랑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와 가구 등의 불에 타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몇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 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광장 복원과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 문제, GTX-A 복합 역사 설치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의 새 광화문 광장 계획에 정작 시민이 빠져 있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점과 기본 계획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져 다수의 조경, 건축가가 외면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박원순 시장의 세 번째 임기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떨쳤으면 좋겠다. 좀 멀리 보고 논의들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한다면서
정작 시민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이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교통대책 역시 설계 공모 조감도에 나온 대로 10차선을 6차선으로 규정해 짜맞추기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세금이 드는 GTX-A 민자 역사 조성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 얘기를 하면서 GTX 얘기를 했었지? 이 도로들이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 광장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환경지킴이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광화문이 정말 시골 장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루도 지금 끊임이 없이 시 갈등의 현장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요. 광화문 광장 계획의 쟁점과 다양한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원탁 토론회는 서울시 관계자 없이 제한된 공개 자료만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주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며 시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시민대학이 창립총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10여 곳을 비롯해 주민 200명이 창립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립 목적은 노원구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방자치제 의미와 시민자질 함양 등 4개 학습 분과가 개설됩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시민대학이지만 시민들 누구나 오셔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원 지역에선 지난 5년 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 포럼과 심포지엄, 전문가 강연회가 한 해 수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영 조직이 제각각이고 프로그램도 일회성이란 점은 한계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시민대학이 문을 열면서 짜임새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사회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주민들 교육도 시키면서 주민과 함께 노원의 민주시민을 길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노원시민대학은 회원들의 후원과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학 측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집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이사 한 번 가는 비용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서대문구가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독립을 결심한 남충걸 씨. 집도 구했고 이사 준비도 끝냈지만 짐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짐도 적지만 이사 비용만 20만 원이 들기 때문. 그렇다고 이사업체 도움 없이 짐을 옮길 방법도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적다면 적은데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도 좀 큰 돈이잖아요. 또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아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사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대문구가 나섰습니다. 먼저 짐을 나를 수 있는 1톤 트럭 한 대가 지원됩니다. 또 이삿짐 운반 경력이 있는 공공근로자 3명이 집안까지 짐을 날라줍니다. 이삿짐 포장에 필요한 에어캡과 포장 박스도 지원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서대문구 특성상 대학교가 많아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고요. 이삿짐은 화물 1톤 차량 분량으로 사다리차가 필요 없는 저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이 해당되고요. 대학생 이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대문구 안에서 이사를 하거나
인근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예약은 서대문구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고 교육청 재량 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평가 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3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원구의회 공공건축물 안전점검 실태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월계 문화체육센터를 시작으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두 시설 모두 하자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원인을 따져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가 돼주고 열매와 시원한 그늘을 주며 쉼터까지 돼줬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서울에 대규모로 심어집니다. 시간도 흐르고 환경도 변하면서 용도도 달라지는 나무들. 지금의 아이들은 어른이 됐을 때 어릴 적 나무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